속보, 역대급 최악의 협회 향해 홍명보 정몽규 아웃, 협회 해체급 대충격의 도가니 속 문체부 장관의 뼈있는 작심 발언 파장. 홍명보 신임 국가대표 감독이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일 대한축구협회가 홍 감독 내정을 발표한 뒤 홍 감독은 울산 HD 감독으로서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공식 인터뷰에서 대표팀 부임에 대한 짧게 소회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외국인 코치 선임 및 해외파 면담을 위해 출장을 떠나면서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표팀 부임에 대해 차분하고 길게 기자회견을 한 것은 부임 이후 20여일 만이다. 홍 감독은 이날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축구인의 한 명으로 사과드린다. K리그를 저버린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울산 HD 팬분들 그리고 K리그 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비판과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실망하신 팬들에게 용서받는 방법은 제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것이라며 사과의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논란이 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이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마음을 바꾼 이유를 묻자 지난 5일 이임생 총괄이사가 집 앞으로 찾아왔고 그와 만난 자리에서 긴 얘기를 나눴다. 기임생 이사는 평소 내가 가지고 있던 축구 철학에 대해 물어봤고 솔직하게 생각을 말했다. 이임생 이사와 나눈 이야기는 한국 축구의 기술 철학 MIK, Made in Kore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동안 경험했던 대표팀 생활이나 대표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 이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수락하게 된 계기도 말했다. 홍 감독은 대표팀은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 나는 연령별 대표팀 감독과 전무이사를 거쳤다. 이 점에서 전략 수립이 대표팀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배웠다. 현장에서 K리그의 중요성도 경험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K리그와 동반 성장하는 대표팀을 꾸려갈 것이다. 젊은 유망주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축구협회가 발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한국 축구의 미래에서 A 대표팀이 선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유소년 시스템 발전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룰 것이다. 이 점에서 큰 책임감이 생겼고 개인적 욕심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보자는 생각을 가졌다. 이게 내 내적 동기였다. 고 수락 이유를 설명했다. 대표팀 운영 방법에 대해선 존중, 대화, 책임과 헌신 등 3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 앞으로 대표팀은 수직이 아닌 수평적으로 팀을 이끌겠다. 많은 오해는 리스크, 소통 부재에서 발생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를 할 것이라며 책임과 헌신. 많은 부분을 오픈하고 정보 공유를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변화를 요구한다면 나와 코칭 스태프는 받아들일 것이다.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보여줘야 한다. 나는 이 3가지가 다 들어간 팀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에 대해선 볼 소유는 전진성과 과감성을 더해야 한다.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볼 소유가 돼야 한다며 상대의 역습에 확고히 대비하고 수비 시간은 짧게 가져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실패를 인정하며 긴맥 축구, 의리 축구 이야기도 들었지만 인정한다. K리그 선수들을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뽑았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해트트릭. 골 넣은 선수 그런 선수만 넣다 보니까 힘을 받지 못했다. 지금은 K리그에서 3년 반 동안 생활을 했었고 각 팀에 있는 주요 선수들 또는 주요는 아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 리스트도 있고
팀에 헌신하는 선수.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는 지금 유례 없이 훌륭한 선수들도 가득하다. 그렇기에 대표팀은 성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보다는 확고한 방향과 체계의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저는 그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이다. 많은 분들의 지적과 따끔한 비판의 목소리 전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궁 10연패 달성 정희선. 홍명보 후폭풍 정몽규.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했다. 그 뒤에는 묵묵히 지원한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노력이 있었다.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희선 회장은 10연패 달성 후 기자들을 만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희선 회장은 앞으로 본인들 기량을 잘 살려 원하는 것을 꼭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도와드리리라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은 1985년부터 대한양궁협회 회장사를 맡아 물심양면 지원해왔다. 단일 후원으로는 최장기간이다. 단순 지원만이 아니다. 양궁 경쟁 시스템 정착부터 비리나 부정부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 세계를 호령한 신궁들을 배출했다. 남성 양궁 3연패도 파리 올림픽에서 나왔다. 공정과 정의. 상식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정희선 회장의 모습과 비교되는 단체가 있다. 홍명보 후폭풍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다. 축구협회는 7일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을 내정하는 과정에서 선정 절차 등 논란이 불거졌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논란부터 손흥민 이강인 사태까지 겪으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무리수의 문화체육관광부까지 나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논란의 중심에는 정몽규 회장이 있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감독 선임 과정을 회장에게 위임받아 최종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진행했다고 했지만 정몽규 회장과 관련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시민단체는 정몽규 회장을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 감독을 선임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고 축구 레전드들이 정몽규 회장의 사퇴와 네 번째 연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것에 대한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 정희선 회장의 양국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축구협회는 버티기식 감독 선임으로 억장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희선 회장이 40년간 담금질한 한국 양국의 화려한 역사에 비교되는 정몽규 회장의 한국 축구 40년 행보가 유독 쓰리게 느껴진다. 3. 매경데스크 40년 왕좌와 40년 만의 굴욕.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10연패, 남자 단체전 3연패의 대업을 달성했다. 개인전과 혼성 단체전에서도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 압도적 세계 1위 대한민국 양궁을 만들어낸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아낌없는 지원, 두꺼운 선수층 등등.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다. 대표팀에 뽑히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 따기보다 어려운 일로 정평이 나 있다. 선수 개개인은 6개월간 총 5차례에 걸친 선발전에서 활 4,000발을 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대회가 열리는 해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느냐가 유일한 선발 기준이다. 직전 연도 대회에 금메달리스트가 탈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경력은 물론이고 학연과 지연,
협회 고위직과의 친소관계 따위는 발을 붙일 수 없다.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으니 메달리스트조차 안일해질 수 없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선수들도 희망을 가지고 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대한양궁협회이고, 그 뒤엔 양궁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있다.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2005년 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정 회장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다. 협회 운영은 투명하게, 선수 선발은 공정하게 해달라는 원칙만 주문할 뿐이다. 경기장까지 동선을 직접 걸어보며 체크해 숙소를 정한다든지, 보양 특식을 공수한다든지, 전용 숙소와 전용 훈련장을 따로 마련하는 시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화도 많다. 통 크면서도 세심하고 솔선하지만 나서지 않는 그의 리더십은 경기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정 회장은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묻어가는 것 같다. 제가 운이 좋은 것 같다며 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축구로 생각을 돌리니 한숨부터 나온다. 지금 한국 축구는 한국 양궁의 정반대 길만 걷고 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약체 인도네시아에 패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실패했다. 단순히 축구공이 둥글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대한축구협회의 파행적 축구행정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아시안컵 4강 탈락과 올림픽 진출 실패.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 해임과 최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잡음 등 올해 들어서만 축구협회는 축구팬들의 혈압을 올리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학맥과 인맥에 의존한 공정하지 못한 선수 선발 등은 수십 년째 고쳐지지 않는 축구협회의 고질병이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은 축구협회 측의 선수 선발 개입 압력을 뿌리치고 공정하게 대표팀을 뽑았다. 그 결과는 4강 신화였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그 소중한 자산과 경험을 내팽개치고 퇴행했다. 이 모든 사달의 정점에 있는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비판도 빗발치는데 그는 묵묵부답이다. 대신 내놓은 답은 자신의 축구 인생 30년을 담은 회고록이다.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그 절묘한 타이밍에 팬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축구 팬들이 정의선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을 맡아달라며 하소연할까? 한 체육계 관계자는 들을 자임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직과 이 돼서 끼리끼리 나눠 먹으려는 조직. 이 점이 양궁협회와 축구협회의 가장 극명한 차이라며 성적이 모든 걸 증명한다고 말했다. 두 협회 운영과 회장 리더십의 대비는 한국 사회에도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쪽이 어디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4. 축구협회 감사 땐 국제대회 출전 정지. 지난 13일 대한축구협회가 새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뒤 잡음이 커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축구협회 내부에선 협회가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피파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월드컵 출전을 못할 수 있다. 이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피파는 산하 회원협회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관을 근거로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협회의 인사권 등 관리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피파 회원 자격이 정지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피파 제재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에 대해서도 피파가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지 잠시 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